안녕하세요. 쉬지않니원 신촌점 신예진 원장입니다. 44세 고령 임신 3번의 배아 이식 중에 3번이 모두 화유가 됐었군요. 이 3번은 아직 PGS를 안 하고 이식을 한 건데 모두 화유가 되었으니 배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PGS 돌리고 이제 이식하기로 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 PGS는 3번 모두 통과가 안 됐고요. 아이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럼 앞으로 PGS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되시고요. 이 사연자분의 포인트는 고령입니다. 이분도 3번 모두 화유, 배아가 일정 이상 자라서 내막에 착상을 시도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착상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고 생리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라면은 배아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PGS를 돌려서 문제를 찾아내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사연자분이 PGS를 돌릴 만한 오일배양이 잘 나오는 분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오일배양 배아를 모아서 선별을 한 후에 이식을 하면 되지만 이게 오일배양이 잘 안 나오고 그나마 나온 것들도 PGS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 40대 중반의 고령 임신에서는 오일배양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배아는 유전자량으로 보면은 반쪽짜리 정자랑 반쪽짜리 난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배아가 되지만은 사실 배아의 가장 초기 발생은 난자세포 안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세포 분열을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 발생 기관 같은 것들이 모두 난자세포의 거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나이일 때보다는 난자세포가 고령에서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배아의 분절이 많아져서 형태적으로 무너진 배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상급 배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건강한 난소 기능을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 외에는 오일배양 배아가 사실 좀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겨우 만들어낸 오일배양 배아도 아마 통과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 임신에서 또 다른 약점은 배우자 나이예요. 만약 한쪽의 생식세포가 좀 약하다면 다른 쪽 생식세포가 아주 월등하게 건강하면 되거든요. 고령의 여성이라도 젊은 남성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 35세가 넘어가면 생식세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다들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젊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생식세포의 노화 속도는 과거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빨라요. 환경오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는 반쪽짜리 세포잖아요. 이 세포가 어떻게 반쪽이 되는지 생물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원래 두 개의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가 감수분열을 할 때 이렇게 한번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1차 감수분열이 끝나잖아요. 이때 염색체 양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걸 또 반반을 나눠서 감수분열이 완성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붙였다가 떨어지는 게 젊은 나이일 때는 이게 두 개가 예쁘게 딱 붙었다가 똑 잘 떨어져요. 그런데 만 3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분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몰려가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 있었던 팔 일부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전좌, 이런 염색체 이상 생기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나나 남편의 체세포 염색체에는 이상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이상이 없지만은 생식세포에서는 염색체 이상이 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마 44세 여성이라면 배우자도 역시 40대 위주 주위의 남성이거나 어쩌면 더 고령인 경우도 많으니까 정자의 세포도 젊지는 않겠죠. 이 두 개의 약한 생식세포를 배아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고령 임신에서는 건강한 배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나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임신을 위한 노력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너 번 화유를 했었고 3번을 소파수를 했고 시험관도 3일 정도 실패를 한 후에 건강한 아이를 자연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40대 여성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화유도 많이 됐고 그리고 시험관 착상이 3번까지 다 실패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봤을 때 이제 PGS로 가야 되는 케이스다 라고 판단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건강한 아이를 만삭 출산을 하신 걸 보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 변이를 통제하는 지금 시대의 임신 시도에서도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축복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명 탄생 앞에서는 겸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PGS를 이미 너무 확고히 권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걸 다시 강조해드리는 걸로 이야기 마무리 드릴게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